인천항에서 228km 떨어진 곳에 남한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섬이 있습니다.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그곳에 가기 위해선 쾌속선을 타고 4시간 반은 가야 하는데요. 지금은 쾌속선 덕분에 묵과의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쉬이 나올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 미지의 섬이라 불렸습니다. 24시간도 걸렸고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발전돼 갖고 12시간 걸렸죠. 12시간. 몇 년도부터는 4시간 때, 4시간 반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다가 허락해야만 닿을 수 있었던 섬. 하지만 백령도와 인천항 사이 백길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레 섬을 찾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최북단 섬으로 알고 있고 이북하고 가깝고요. 자주 텔레비에 나와서 궁금해서 한번 가려고 해요. 네. 북녘 땅을 마주하고선 서해 5도. 그 가운데 대청도, 소청도를 지나 바다 위의 국경 백령도에 닿습니다. 섬 곳곳이 군사지역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백령도. 덕분에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할 수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단 2곳뿐인 천연 비행장으로 6.25 때 백령도에 주둔한 미군이 비행장으로 이용한 사곳 해변부터 오랜 세월 기암절벽과 규암이 거친 물살에 깎이고 다듬어져 만들어진 콩돌 해안까지. 하지만 여기 오직 백령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비경들 못지않게 특별한 풍경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지척에 있는 북녘 땅인데요. 거기에 백길로는 인천보다도 더 가까운 중국 탓에 주민들 사이에선 우스갯소리도 전해집니다. 북한 쪽으로 갈 때는 통통배로 30분. 인천은 거슬러 올라오기 때문에 228km고요. 중국 산동반도는 직선거리 195km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유사시에 저희가 중국 쪽으로 피난을 가지 않을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가까운 거리 덕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섬. 백령도 앞바다에 떠있는 중국어선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심청이 동상이 내려다 보이는 장상곶 앞바다. 이곳에선 중국 상단에 팔려나간 처녀들이 용왕의 제물로 바쳐졌던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로 전해지는데요.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로 몸을 던진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입니다. 항해도에 그 쭉 나온 부분이 장상곶이에요. 그 주변의 물결이 인당수입니다. 그래서 인당, 색일인, 도장자를 써서 색일인자의 그 물결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살이 가장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유속이 45km. 그래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백령도와 장상곶 사이. 물살이 거센 탓에 많은 어부들의 목숨을 앗아간 바다지만 백령도 사람들은 고기잡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바다로 나선 김학찬 씨 역시 오랜 세월 이 거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이 거칠었던 바다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한 집에 한 몇천만 원씩이나 손해보고 많이 그랬죠. 아, 중국어선 때문에요? 예. 그물들을 가져가서. 네, 요 신앙 쪽에가 바람 불게 되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날씨가 걔네들은 새벽에도 조업할 수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쌍거리로 이제 다 끌어가 버려요. 아, 여기 어민들은 새벽에 조업 못 하나요? 못하죠. 군사 지역이라. 예, 할 수가 없죠. 주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는 백령도 주민들. 거기에 군사 훈련이 있는 날까지 더해지면 조업하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거기에 제 집 앞마당 마냥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남획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도 올해 마지막 꽃게잡이 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바지런을 떤 그의 노력을 바다는 안 것일까요? 오늘 잡아올린 꽃게의 조업량이 섭섭치만은 않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뭐 섭섭한 면이었죠. 끝물 치고는 그래도. 예, 예. 꽃게뿐만 아니라 삼치며 갯장어, 멸치까지 사철 다양한 어족 자원을 내어주는 백령도 앞바다. 거기에는 민간인의 발걸음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군사지역이라는 것이 한 몫을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백령도 어민들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때문에 이제 많이 못 나오고 이제 그런 점은 좀 있어요. 뭐 사기가 한다, 뭐 한다 그래갖고 조업을 또 중단시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예. 여기 아무래도 뭐 북한하고 가깝다 보니까 뭐 군인들 따라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전쟁 이전 원래 황해도에 속했지만 1953년 정전협정으로 서해 5도와 함께 옹진군에 남게 되었을 정도로 북녘 땅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백령도. 잔잔한 날이면 장상곳 매 우는 소리가 들린다 할 정도인 그곳엔 고향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그리움에 더욱 사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로 다 건너가자꾸나 하면은 뭐 1시간 내로 그냥 건너가는 거죠. 뭐 빠른 배들은 뭐 한 30분이면 건너가고요. 그래 갈 수 있는 고향이지만 뭐 사실 이렇게 갈려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맨날 쳐다만 보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방 이후 5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월남한 장영수 씨는 이렇게 그리운 고향 땅을 바라보고 온 날이면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꼭 찾는 이가 있습니다. 아이고 형님 여전히 가게 지키고 있구만요. 이게 시간이 나서 들어. 아이고야 곁에 살아도 나 항상 형만 보면 좋단 말이야. 뭐 그래요. 하루 이틀 됐어야 말이지. 장영수 씨가 친형처럼 따르는 유원봉 씨의 고향 역시 북녘 땅입니다. 14살 피난길에 오를 땐 금방이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통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한번 왕래라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나는 지금 이제 통일이 돼서 우리
어머니라도 만났다 하길. 내가 너희 어머니다 해도 모르겠어 있잖아. 아, 임신 내가 14살에 헤어졌으니 뭐 하여가 얼마 거리도 안 떨어졌는데 욕을 못 가가지고 이게 얼마입니까? 제가 14살에 나와가지고 이 정도 늙어서니 뭐 아버지가 특히 또 그 추석 때면 혼자 차례를 여기다 차려놓고 북쪽에 이제 해놓고는 그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쳐다보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이제 내 배꼽 떨어진 고향이 상당히 애틋하게 느껴지죠. 비록 그리운 고향을 바라만 봐야 하는 그리움이야 말로 다 할 순 없지만 분단의 아픔은 현실입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그 긴장감은 더욱 심화되었는데요. 비극적인 사건 이후 더욱 견고하게 정비한 26개의 방공호. 여전히 섬엔 긴장감이 가득 흐르는 것 같지만 이곳 주민들의 체감 온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미소서 어떻게 오나? 백년들? 우리들은 안 미소. 하나도 안 무서우세요? 이젠 긴장감마저도 세월에 무뎌져 익숙함이 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수런거림이 있었을지 무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분단의 긴장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섬을 일구며 살아오기를 10년, 20년, 다시 30년.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이젠 좀 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태어나잖아요. 와서 보다시피. 그러니까요. 육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네. 난리 나는 줄 알지. 백년도가. 그렇게 힘든 줄 알지 살기가. 그래도 농사 짓는 사람들도 농사 지어서 먹고 자식들 다 키워서 보냈잖아. 그래서 또 바다 일하는 사람들은 바다 일해서 또 자식들 키우고. 고된 섬살이에도 초연했던 백령도 주민들이 1년 중 가장 예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1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쌀의 공공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직접 무게를 달아온 쌀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정량이 맞질 않아 백령도 농민들의 애를 태운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저울에 사고가 났댔는지 양이 한 2.5kg 모자라게 들어가서 채워주는 거야 지금. 미리 재셨을 거 아니에요, 다 양을. 했는데 그게 다 전체로 다 그렇게 되네. 이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저기 개건하고 있는 그 저울이 잘못된 건지 우리들이 이게 담는 데에서 이렇게 잘못됐는지 사고가 있어서 이게 채워야 되거든요. 1년을 꼽아 구슬땀으로 길러낸 농부의 마음이야 모를 리 없지만 국가에서 비축용으로 수매되는 쌀이기에 공무원들은 중량은 물론 품질까지 꼼꼼히 매길 수밖에 없는데요. (1년) 농사로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백령도는 주민 상당수가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올해는 부족한 일조량으로 수확이 작년만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쌀 농사는 백령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40kg짜리로 해서 한 7만 가마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 아마 소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농가로서는 큰 소득이죠. 누군가에겐 자식들을 낳고 길러낸 고마운 삶의 터전. 또 누군가에겐 그리운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제2의 고향. 억척스럽지만 강인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 백령도에는 기나긴 세월이 빚어낸 오랜 그리움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년도가 좋지. 나서 백년도 사는데 백년도가 좋지. 역사의 아픔과 분단의 긴장이 서린 섬마을. 이곳에서도 삶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되었던 섬살이지만 때묻지 않은 자연과 건강한 바다가 있어 그래도 살만했던 곳.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입니다.